안녕하세요. 2011년까지 공군부사관 8년 하고 현재 디자인 업체를 하고 있는 나무중사 장영석입니다. 내리갈굼 실천하는 연관장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서 편향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다소 이제 불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이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이제 검토되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뭐 공군을 뭐 대표하는 공군 부사관을 대표하는 그런 일들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불과한 이야기지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면 되는 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냥 뭐 무시하셔도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한편으로는 뭐 제가 뭐 공군을 뭐 대변해서 뭐 그런 거를 홍보할 이유도 없는 거고, 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피해를 본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이제 뭐 전체 제목은 공군 부사관 악패습 근절 병영 문화 개선 내리갈굼 실천하는 연구원 장교라고 했는데요. 그 뭐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거의 뭐 10년 전에 전역을 했지만 그 뭐 한 8년을 근무했으니까 거의 그때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거의 20년이 다 가고 있는 20년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 처음부터 뭐 전역할 때까지 항상 이 폐쇄 근절 병영 문화 개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뭐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뭐 병영 문화 개선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것이 뭐 좋은 얘기죠. 당연히 좋은 얘기고 뭐 시대가 변하고 또 사회가 변화할수록 그것에 맞춰서 군대도 뭐 당연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겪었었던 일로 보자면은 이 악패습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리갈굼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이거는 사실 어디 사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어떤 이제 계급 사회고 상하 관계인 그 구조상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구조상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리갈굼이라는 게. 이 내리갈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상하 관계가 뭐 한 예를 들어 5단계가 있다. 1단계 뭐 사장이 있고 2단계 뭐 부장이 있고 또 여기 뭐 팀장이 또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과장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계급 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단 뭐 직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군대도 뭐 이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사람 여기 중에 한 사람 부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장이 어떤 이 직원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래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이쯤을 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쯤을 부장. 그러면 이 부장이 뭐 직원의 뭔가 잘못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뭐 직접 이야기를 그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바로 아래 사람인 뭐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직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 팀장한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 뭐 직원들 교육 어떻게 시키냐, 똑바로 안 시키냐,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갈굼을 하는 거죠. 팀장은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직원이 잘못한 거를 내가 본인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또 팀장은 여기 또 아래에 또 뭐 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전달을 해가지고 또 여기 과장은 또 그냥 사원한테 또 이렇게 갈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리갈굼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군대에서는 뭐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병사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부사관에서도 그런 게 있고 또 장교들 간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이런 이제 악패습을 근절하자 그런 내용 중에 이제 갈구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문서로 기재를 했어요. 문서화 돼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겪었었던 이제 연관 장교 이분은 이제 중령입니다. 중령. 중령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거고 저한테 이제 그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당했던 것들인데 물론 제가 같은 부사관들로부터도 그런 내리갈굼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였기도 하고 내가 대신 욕을 먹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이분들 최고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천하고 있다는 그 모습에 정말 이 참담함을 느끼고, 정말 이제 군대 조직이라는 이 사회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그것들을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일부분의 그 사건입니다. 뭐 하여튼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부 그 공군 전체 중에서 아마 이 사람 혼자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연관 장교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계시겠지만 이 한 명만 그랬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다 그렇다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역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날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2011년 8월 31일까지 제가 근무를 하고 그날 전역을 했는데 한 7월 25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제 여단인데 여단 본부에 그 간부 식당이 있어서 부사관 식당과 그다음에 장교 식당이 구분돼 있어서 저는 부사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죠. 근데 이렇게 이제 출입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부사관 식당 출입문이 있고 또 이쪽에 장교 식당 출입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부사관 들어가고 여기로 장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들어가려면 어쨌든 줄을 서야 되거든요.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연관장교 이제 중령부인데 이분은 직책은 감찰시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뒤에 오시더니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면서 야, 너는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뭐 일부러 뭐 안 자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일부러 뭐 어차피 전역하니까 뭐 좀 기르지 뭐 그런 생각을 좀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예? 뭐 지금 같은 그런 머리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머리를 길렀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뭐 머리를 깎아왔던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저녁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과 이후에 바쁜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학원도 막 수업 없는 날에는 또 학원에 가고 막 그러느냐고 정말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머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지적을 했어요. 막 다른 사람들은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분은 또 감찰실장이라는 그런 직책 때문에 뭐 저를 지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이 자리에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저녁을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좀 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래도 언제 저녁하는데 8월 31일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래도 왜 한 달이 넘게 남아 있는데 뭐 그래도 머리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그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그 서면 보고라는 것은 이메일로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 그 전자우편 체계에서 그 자체 인트라넷에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고를 하라. 그래서 알겠다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 이제 딱 있는데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중대장이 대위였는데 대위가 이제 딱 들어오더니 장중사 뭐 무슨 일 있었어 오늘? 그랬더니 예 무슨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장님이 감찰실장님한테 얘기 들었다고 뭐 두발 상태 때문에 얘기 들어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중대장이 딱 장중사 머리 별로 안 긴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때 뭐 머리가 별로 안 길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머리가 한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예? 이 정도였어요. 머리 길이가. 근데 요즘에 제가 뭐 뉴스도 있지만은 그 두발이 병사보다는 간부의 머리가 조금 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뭐 갖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머리가 하여튼 이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옆머리가 좀 길다 이런 겁니다. 옆머리 뒷머리가 길다 이거예요. 아니 앞머리도 얼마나 짧아 이 정도면은 근데 이런 거를 뭐 별것도 아닌 거를 이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정비 중대장이 와가지고 아니 머리 별로 안 긴데 왜 그거 갖고 지적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점심 먹으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심 먹으러 들어가면은 그 연관 장교들끼리 같이 또 밥을 먹으니까 정비 대장은 소령이었어요. 소령.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새로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있던 분은 중령인데 이제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중령으로. 그러니까 뭐 짬이 뭐 워낙에 뭐 여단장급으로 짬이 되니까는 전혀 뭐 못 건들다가 이제 뭐 말단 이제 막 소령 갔단 그런 정비대장이 오니까는 다 이제 터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태도가 너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진짜. 짬 차이로 인해서 이게 그 아래에 있는 부대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사실 이 자리가 정비대장은 이 자리가 맞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 있었던 건데 저녁 얼마 안 남기고 여기서 저녁을 했죠. 하여튼 뭐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탁에 앉아가지고 감찰실장 앉고 정비대장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장중사라고 있는데 걔 머리가 길더라. 가서 얘기 좀 해라. 그거를 정비대장이 또 자기 이제 그 부대 여기 정비대에 내려와가지고 정비 중대장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정비 중대장은 다시 또 저한테 와가지고 중사 정영석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감찰실장이 그 밥 먹으러 올라갈 때 거기 기다리면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본인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돌려서 아래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리 갈굼을 실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분뿐만이 요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이분 말고 그 여단에 참모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권중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중령. 이름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분께서는 저 후배를 또 갈궈가지고 후배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그 여군 후배를 한 명 갈궜는데 그거를 또 부대장에게 또 얘기하고 아니 뭐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절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뭐 공식적으로 문서를 하다를 하든지 장용석이 저기 머리 깎으라고 문서를 하다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놓고 또 저녁도 얼마 안 남기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리갈굼이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지적을 받아서 제가 감찰시장님한테 제가 메일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제가 제가 인쇄한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필승 땡땡 정비대 중사 장영석입니다. 점심시간에 두발 분량으로 실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시하신 대로라면 이발 후 메일로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행하지 못하여 먼저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저의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저는 8월 31일로 전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역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이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동차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향후 진로는 석사를 마치고 자동차 설계 디자이너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방학 중이지만 설계 관련하여 CAD 모델링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서 월수금요일 밤 11시까지 수강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생활이었지만 퇴근하고 적당히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7년 이상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이발 상태 불량을 지적받은 일이 한 손에 꼽힐 정도인데 제 자신에도 부끄러움을 알고 머리가 긴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기에 창피하고 감찰실장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남은 석사과정 1년을 잘 마치기 위해 주말에도 쉬는 시간 없이 소일거리를 찾아 사회 속으로 돌아다닙니다. 다른 분들 입장에서 핑계이겠지만 절실하게 저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답답할 뿐입니다. 내일 바로 보고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화요일에 이발토록 하고 수요일에 다시 메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계획된 준비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이미 몇몇 사회 사람들과 교류하여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군에는 미련이 없으며 제 자신이 군인에게 민간인으로 가는 허물을 벗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부에 있어서 우리의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군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군대 속에 있는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이유도 하나입니다. 정비대에 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실 때 굉장히 공감되고 배워야 할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남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 저의 우산을 빌려드렸었고 다시 직접 돌려받게 되어 매우 기뻤었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고 생각에 대한 후회를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뵙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찰실장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력한 제가 갑작스럽게 이런 메일을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 또한 한 명의 군인으로서 지휘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지휘관 또한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어쨌든 그 점심시간에 그 내리 갈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시간을 보면은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10분이었었으니까 점심시간이 1시에 끝나니까 이미 메일을 이제 보내기 이전에 그 내리 갈굼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정비 중대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오케이. 장문의 이메일 잘 보았습니다. 우리 부대에 잔소리를 하는 감차시장입니다. 그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16분에 바로 6분 뒤에 바로 답장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메일을 보냅니다. 이걸로 보면서 같이 자 필승 땡땡 정비제 중사 장영석입니다. 이발 완료 보고드립니다. 이발을 완료했으나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하여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의 사소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감차시장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을 비롯하여 저의 직속상관인 정비대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저에게 직접 찾아와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던 말을 전하려 했던 정비 중대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감차시장님과 제가 서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들이지 못한 결과로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저는 많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상관이라는 이유로 대신 주의를 받아야 했던 저 또한 그렇게 듣는 시간이 버티기 힘들도록 싫었습니다. 저의 상관이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실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패습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저로 인하여 감차시장님과 정비대장, 정비중대장을 내리 전달이라고 좀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내리 갈굼이라고 하면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냥 뭐 정비대장이 얘기를 듣고 그냥 내 부하니까는 그냥 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그랬어요. 누가 와고 저한테 뭐 제 이제 밑에 후배 욕을 해요. 뭐라고 해. 그럼 뭐 그냥 얘기하라고 그냥 두고 얘기 듣고 말아요. 그냥. 저는 그랬습니다. 그거를 뭐 또 불러다가 너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똑바로 안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냥 듣고 마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듣고 그냥. 그게 카바 치는 거지 말하자면. 정비 중대장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 안 긴데 그럼 뭐 그럼 그냥 마는 거지 뭐. 근데 정비 중대장이 결국에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은 또 어떻겠어? 그런 일들이 하여튼 그런 여기만 이분들만 그럴 거예요. 아마 다 저기 공군에 계신 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만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 이분들만 그런 거지. 절대 뭐 그렇지 않다는 아주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습에 동참시킨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감찰식당님의 너그러운 아량을 발휘하시어 저의 이런 짧은 생각을 이해하시고 저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신다면 정비대장과 정비중대장에게 저의 이러한 뜻을 전달해 주시어 불편했던 저와 정비대장 정비중대장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개인적으로 떠나는 마지막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비대장과 정비중대장의 부대를 위한 의혹과 사기를 꺾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자와 강자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제넘게 제가 이런 글을 적어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몇 년 동안 제대를 하기 위해 준비했고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는 데 있어 군에 고립되지 않으려 많은 애를 썼습니다. 어떤 군인이든 전역이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군대물이 빠지려면 군생활 한 시간만큼 지나야 빠진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일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이러한 시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에게 꾸중이든 칭찬이었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두 저를 발전시키게 된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27일 그러니까 25일 날 하고 26일 날 머리 깎고 수요일 오전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죠? 바로 그냥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냈더니 또 바로 또 8시 21분에 또 답장이 왔어요. 감찰실장이면 뭐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나? 메일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나? 하긴 뭐 문서 보느냐고 이거 컴퓨터 뭐 맨날 두드리고 있겠죠. 자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뭐 받침도 이거 뭐 하나 빼먹었죠. 장중사가 어떤 마음인지 다스한 커피 한 잔을 합시다.
따스란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너무 정성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하는 날 커피 한잔 하러 오라고. 그래서 여단본부 가가지고 감찰실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찰실장님이.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교환하고 문자를 좀 보냈던 것 같은데 좀 지나가지고 그냥 바로 지워버렸어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악패습이에요. 내리갈굼이라는 악패습을 이제 간부들이 자신이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때만 그랬을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전에 그걸 안 했다거나 그 후에 안 했을까요? 물론 일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만 그렇게 했겠죠. 다른 연관장교 분들은 연관장교뿐만이 아니라 위관장교, 연관장교 뭐 그런 분들은 뭐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아무튼 안타까운 또 되게 저로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번 남겨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 요즘 하여튼 뭐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좋아졌겠죠. 뭐 솔직히 그 내부의 사정이 지금은 어떤지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이런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까지 공군무사관 8년 하고 현재 디자인 업체를 하고 있는 나무중사 장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